오늘 밤에도 수면제를 드시고 잠자리에 들 예정이신가요? 새벽 3시에 깨어나서 아침까지 뒤척이며 고생하고 계신가요? 매일 밤 잠들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약을 복용하고 계시진 않나요? 저는 40년간 수면의학 전문의로 활동해온 김건수입니다. 올해 76세가 된 저도 한때 수면제 없이는 전혀 잠들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무색할 정도로 저는 매일 밤 졸피뎀 2알, 때로는 3알까지 복용하며 가까스로 잠에 들었어요. 특히 50대 중반 대학병원 수면센터장으로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때 제 수면 패턴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불면증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정작 제 자신은 잠을 못 자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거든요.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어도 새벽 4시까지 천장만 바라보고 겨우 잠들어도 2시간 후에 깨어나 다시 잠들지 못하는 날이 반복됐어요. 환자들한테는 수면 위생을 강조하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인가라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수면제 복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으로만 쓰자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졸피뎀 없이는 10분도 버틸 수 없는 상태가 됐거든요. 하루에 1알이던 것이 2알, 3알로 늘어갔고 그래도 효과가 없어서 로라제팜, 클로나제팜까지 추가로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낮에도 계속 졸음이 쏟아졌어요. 환자를 진료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멍해지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후 제게 일어난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잠든 사이 무의식 중에 밖으로 나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있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냉장고에 기억에 없는 음료수들이 가득했고 아내에게 물어보니 새벽 2시 30분에 제가 나가서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제 몸을 조종한 것 같았어요. 더 무서운 것은 그 길에 큰 교차로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바로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잠드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40년간 수면의학을 연구해온 의사가 수면제에 의존하고 있다니 정말 부끄러웠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치료한 환자 중에도 수면제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박현정 씨 69세는 졸피뎀을 5년간 복용한 후 낮에도 비몽사몽한 상태가 지속되어 손자를 데리러 간다는 것이 전혀 다른 곳으로 가버린 적이 있었어요. 이민호 씨 63세는 수면제를 끊으려고 하니 손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최영숙 씨 71세는 수면제를 복용한 지 8년 만에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져 치매 검사까지 받았던 경험이 있으셨어요. 이런 환자들을 보면서도 정작 제 자신은 수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천연숙면법 연구였습니다. 의학 문헌을 다시 뒤져보고 전 세계 수면 연구소의 논문들을 샅샅이 분석했어요. 멜라토닌의 자연 분비 메커니즘, 생체 리듬과 수면의 상관관계, 천연 수면 유도 물질들에 대한 모든 연구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대상으로 직접 실험을 시작했죠. 첫 주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수면제를 절반으로 줄이니 새벽 5시까지 잠을 못 자는 날이 반복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천연 멜라토닌 식품을 섭취하고 햇빛 노출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놀랍게도 단 2주 만에 수면제 없이 7시간 연속으로 깊게 잠들 수 있게 됐어요. 4주 후에는 밤 10시 30분에 잠자리에 들어 아침 6시 30분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자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6주 후에는 아예 수면제를 끊고 완전히 자연 수면으로 전환했어요. 그때의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만에 이렇게 개운하게 일어나는 느낌을 다시 경험한 거였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평생 수면제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건강을 해치실 겁니다. 제가 40년간 연구하고 직접 경험한 천연 숙면법을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릴게요. 바로 멜라토닌 자연 분비를 촉진하는 7가지 과학적 방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먼저 수면제의 진짜 위험성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단순히 잠을 유도하는 약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수면제의 가장 큰 문제는 장기 복용 시 일시적인 불면증으로 시작된 것이 만성불면증으로 병세가 악화될 수 있고 수면제 의존 증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수면제는 가바 수용체에 작용해 중추신경계를 억제시키는데 장기 복용 시 뇌 기능 저하에 따른 기억력 감소 및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또한 내성이 생겨서 처음에는 한 알로 수면 효과가 있지만 장기 복용 시 두세 알을 한 번에 먹어도 잠이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국내 수면제 처방의 65%를 차지하는 졸피뎀의 경우 더욱 심각합니다. 미국 FDA에서는 2019년 졸피뎀이 몽유병과 수면 운전을 유발한다고 공식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지만 단 한 번만 발생해도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으므로 한 번이라도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라면 의사와 상의해 투약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어요. 실제로 졸피뎀을 복용한 환자들 중에는 잠결에 요리를 하거나 온라인 쇼핑을 하는 등이 기이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 중 한 분인 김철민 씨 67세는 졸피뎀을 복용한 후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서 계란을 삶고 있다가 가스레인지를 끄지 않고 다시 잠들어 위험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어요. 노령층이 졸피뎀을 장기간 복용하면 알츠하이머병 등 치매 위험이 커지며 우울증 환자가 복용할 시 자살 경향이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의사와의 상담 없이 임의로 투약을 중단할 경우에는 반동성 불면증, 비현실감, 간질성 발작, 근육통, 극도의 불안, 흥분성 등이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멜라토닌은 뇌의 송과선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수면 호르몬입니다. 빛에 반응하며 어두울 때 더 많이 생성되고 밝을 때는 적게 생성됩니다. 정상적으로는 저녁 9시경부터 분비가 시작되어 새벽 3시경에 최고조에 달한 후 아침이 되면서 급격히 감소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멜라토닌 분비가 방해받고 있어요. 인공 조명과 전자기기의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 생체 리듬을 교란시키며 스트레스와 카페인이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멜라토닌 분비량이 감소해 60대 이상에서는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하지만 이 멜라토닌 분비를 자연스럽게 증가시키면 수면제 없이도 깊고 편안한 잠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비결 황금 시간대 햇빛 노출법. 멜라토닌 분비의 핵심은 바로 생체 리듬의 정상화입니다. 그리고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바로 햇빛이에요. 매일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30분간 직접 햇빛을 쬐세요. 이 시간대에 자연광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최적화시킵니다. 창문을 통한 간접 햇빛이 아닌 직접 야외에서 받는 햇빛이어야 해요. 유리창은 멜라토닌 조절에 필요한 특정 파장의 빛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방법. 오전 7시에서 7시 30분, 베란다나 마당에서 15분. 오전 8시에서 8시 30분, 가벼운 산책하며 15분. 흐린 날에는 노출 시간을 45분으로 연장. 선글라스는 착용하지 말고 직접 눈으로 받기. 이렇게 하면 뇌의 생체 시계가 아침이 왔구나라고 인식하고 정확히 14 내지 16시간 후부터 멜라토닌 분비를 시작합니다. 제가 직접 실험해 본 결과 이 방법만으로도 수면 시간이 평균 45분 단축되었어요. 두 번째 비결, 천연 멜라토닌 식품 섭취법.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도 천연 멜라토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부터 천연 멜라토닌이 풍부한 음식을 전략적으로 섭취하세요. 최고 효과 음식 순위. 말린 체리, 타트 체리. 100g당 멜라토닌 7mg 함유. 생체 이용률이 가장 높음. 취침 2시간 전 30g 섭취 권장. 구기자와 구기자 주스. 일반 건과일보다 멜라토닌 농도 월등히 높음.
구기자 주스 섭취 후 수면의 질 개선 연구 확인. 하루 20 내지 30g 또는 주스 200ml. 호두와 아몬드. 멜라토닌뿐만 아니라 마그네슘도 풍부. 마그네슘은 멜라토닌 합성의 필수 미네랄. 호두 5개, 아몬드 10개가 적정량. 바나나. 비타민 B6와 마그네슘이 멜라토닌 생성 촉진. 트립토판도 함께 함유. 중간 크기 바나나 1개가 적당. 따뜻한 우유.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을 거쳐 멜라토닌으로 전환. 취침 1시간 전 200ml. 제가 직접 만드는 최강 숙면 음료. 재료. 말린 체리 30g. 바나나 1개. 호두 5개. 따뜻한 우유 200ml. 꿀 1티스푼. 만드는 법. 체리를 미지근한 물에 30분 불리기. 믹서기에 모든 재료를 넣고 갈기. 취침 1시간 전에 천천히 마시기. 이 음료를 마시기 시작한 후 제 수면 잠복기,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5분으로 단축되었어요. 세 번째 비결, 수면 환경 최적화법. 수면 환경은 멜라토닌 분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온도 설정. 침실 온도 18 내지 22도, 최적 온도 20도. 체온이 1, 2도 떨어져야 잠들기 쉬움. 너무 덥거나 추우면 수면 단계 방해. 조명 관리. 완전 암막 상태가 이상적. 작은 전자기기 LED도 모두 가리기. 암막 커튼 또는 아이마스크 착용. 야간 화장실용 적색 조명만 허용. 제가 실험해 본 결과 완전 암막 상태에서 잠들 때가 일반 상태보다 멜라토닌 분비량이 평균 37% 더 높았습니다. 소음 차단. 30dB 이하 유지, 도서관 수준. 완전 무음보다는 은은한 백색 소음이 효과적. 추천 소리, 빗소리, 파도 소리, 에어컨 소리. 침실 사용 원칙. 침대는 오직 수면과 부부 생활만을 위해 사용하고 TV 시청, 스마트폰 사용, 독서, 업무는 절대 침대에서 하지 마세요. 뇌가 침대 잠자는 곳이라고 확실히 인식해야 합니다. 네 번째 비결, 황금 운동 타이밍법. 운동은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가장 강력한 자연 요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운동 시간이 매우 중요해요. 최적 운동 시간대.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 40 내지 60분간 땀이 날 정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이 시간대 운동이 밤 멜라토닌 분비를 가장 효과적으로 증가시킵니다. 권장 운동 종류. 빠른 걸음 산책, 시속 5 내지 6km. 자전거 타기, 평지 기준. 수영, 자유형 느린 속도. 가벼운 등산, 경사 15도 이하. 요가나 태극권, 동적 동작 위주. 운동 강도 측정법. 운동 중 대화가 가능한 수준. 최대 심박수의 60 내지 70% 유지. 땀이 살짝 날 정도의 강도. 운동 후 30분 내 회복 가능한 수준. 중요한 것은 취침 4시간 전부터는 격렬한 운동을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체온과 에너지를 높여 잠들기 어렵게 만들 수 있거든요. 대신 취침 1~2시간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심호흡 운동을 추천합니다. 제가 직접 실천한 결과 오후 4시 1시간 산책을 시작한 후 평균 수면 시간이 6.2시간에서 7.5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섯 번째 비결, 카페인 차단 시간표. 카페인은 멜라토닌의 최대 적입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5 내지 7시간이고 완전히 몸에서 빠지는 데는 8 내지 12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밤 11시에 잠들고 싶다면 늦어도 오후 2시 이후로는 모든 카페인 섭취를 중단해야 해요. 카페인 함유 식품들. 커피 150ml당 95mg. 녹차 150ml당 50mg. 홍차 150ml당 40mg. 콜라 350ml당 35mg. 초콜릿 100g당 20mg. 에너지 드링크 250ml당 80mg. 카페인 대체 음료. 숙면에 도움되는 허브차. 캐모마일차 진정작용. 대추차 천연 수면제 역할. 라벤더차 스트레스 완화.
발레리안차 자연적 진정 효과. 제가 직접 만드는 꿀잠 허브티. 재료. 캐모마일 1티스푼, 라벤더 0.5티스푼, 대추 2개 잘게 썬 것, 꿀 1티스푼, 뜨거운 물 200ml. 만드는 법. 대추를 먼저 10분간 우려내기. 캐모마일과 라벤더 추가하여 5분 더 우리기. 체에 걸러내고 꿀 첨가. 취침 30분 전 천천히 마시기. 이 차를 마시기 시작한 후 제 수면 잠복기가 평균 12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비결 20분 펍칙과 수면 효율성. 이것은 제가 40년간 환자들에게 가르쳐온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잠자리에 들어 20분 이내 잠이 오지 않으면 과감히 침대에서 나오세요. 거실이나 다른 조용한 공간에서 편안히 앉아 다음 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졸음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20분 후 추천 활동.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 듣기, 명상이나 심호흡 연습, 가벼운 독서, 종이책만, 화면 금지, 일기 쓰기, 걱정 털어놓기, 간단한 스트레칭,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스마트폰 보기, TV 시청, 밝은 조명 켜기, 시계 자주 확인하기, 업무 관련 생각하기. 잠들지 않고 침대에 오래 누워 있으면 뇌가 침대 잠들지 못하는 곳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만성 불면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제가 치료한 환자 중 조명숙 씨 64세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5년 동안 매일 밤 2-3시간씩 침대에서 뒤척이며 고생하셨는데 20분 펍칙을 적용한 후 단 2주 만에 수면 효율성이 45%에서 85%로 향상되었어요. 일곱 번째 비결 규칙적 수면 스케줄과 생체 리듬 최적화. 이것이 모든 숙면법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주말에도 매일 거의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세요. 생체 시계가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황금 스케줄. 취침 밤 10시 30분에서 11시. 기상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총 수면 시간 7.5 내지 8시간. 이 시간대가 멜라토닌 분비 패턴과 가장 잘 맞는 것으로 연구되었어요. 하지만 개인차가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시간을 찾아 그것을 365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단 며칠의 불규칙으로도 수면 리듬이 깨질 수 있으니 주말이나 휴일에도 반드시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수면제에서 벗어나는 안전한 전환법. 갑자기 수면제를 끊으면 반동성 불면증, 불안, 떨림, 발작 등이 심각한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해요. 안전한 6주 전환 프로그램. 1주차 준비 단계. 기존 수면제 복용량 유지. 천연 멜라토닌 식품 섭취 시작. 수면 환경 최적화 완료. 아침 햇빛 노출 습관 만들기. 2주차 감량 시작. 수면제 복용량을 75%로 감량. 운동과 카페인 차단 추가. 20분 펍칙 실천 시작. 의사와 감량 계획 상의. 3, 4주차 본격 감량. 수면제 복용량을 50%로 감량. 모든 천연 숙면법 완전 적용. 규칙적 수면 스케줄 엄격히 준수. 금단 증상 모니터링. 5, 6주차 완전 전환. 수면제 복용량을 25%로 감량 후 중단. 천연 숙면법만으로 수면. 응급시에만 극소량 사용. 장기적 유지 계획 수립. 실제 환자 성공 사례들. 박영희님 68세. 10년간 졸피뎀에 의존했는데 6주 만에 완전 자연 수면으로 전환. 체리와 호두를 먹고 햇빛을 쬐니까 자연스럽게 잠이 오더라고요. 이철수님 72세. 3년간 수면제 세알 복용했는데 4주 만에 약 없이 8시간 연속 수면 가능. 40년 만에 이렇게 깊게 잠든 것 같아요. 정미영님 65세. 수면제 부작용으로 낮에 졸렸는데 천연 숙면법으로 밤잠도 깊어지고 낮에는 활기차게 생활 중. 김성민님 59세.
스트레스성 불면증과 우울증까지 있었는데 8주 후 걱정 시간이 2시간에서 10분으로 단축. 멜라토닌 자연 분비의 놀라운 추가 효과들. 단순히 잠을 잘 자는 것을 넘어서 멜라토닌 증가는 다음과 같은 건강상 이점들을 가져다 줍니다. 1. 강력한 항산화 효과, 세포 노화 방지. 2. 치매 예방, 베타 아밀로이드 배출 촉진. 3. 면역력 강화, 감염성 질환 저항력 증가. 4. 심혈관 건강, 혈압 안정과 심장 보호. 5. 혈당 조절, 당뇨병 예방 효과. 6. 체중 관리, 호르몬 균형으로 과식 방지. 7. 우울감 완화, 감정 조절 능력 향상. 중요한 주의사항들. 반드시 의사와 상담. 이미 수면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처방 의사와 상담 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세요. 점진적 감량 필수. 갑작스런 중단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개별 맞춤 필요. 나이, 건강 상태, 생활 패턴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세요. 충분한 시간과 인내. 천연 숙면법의 효과를 보려면 최소 2 내지 4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수면장애 확인. 3주 이상 실천해도 개선이 없다면 수면무호흡증 등 다른 수면장애를 의심해 보세요. 40년간 수면의학을 연구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해왔지만 정작 저 자신은 수면제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우리 몸은 본래 완벽한 수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단지 현대 생활이 그 시스템을 방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공 조명,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카페인 과섭취,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7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도 반드시 자연스러운 수면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수면제 없이도 꿀잠 자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재생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수면 개선 후기도 남겨주세요. 편안한 밤, 깊은 잠과 함께 건강한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